먼저 바퀴입니다. 진화를 거듭한 우리 인류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개미와 달리 인간은 헬스장에 있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신체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발명된 바퀴는 인간의 손에 놀라운 힘을 선사하게 됩니다. 들어서는 절대로 옮길 수 없던 것들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동과 운송이 훨씬 더 용이해지면서 인간은 더 큰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바퀴는 나무를 조립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기차의 발명에 따라 바퀴에도 나무 대신 금속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1840년대 미국의 찰스 구디어에 의해 고무 가왕법이 발견되어 1860년대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윌리엄 톰슨이 금속에 고무를 두른 형태의 바퀴를 발명합니다. 1880년대에 들어서는 아일랜드의 존 보이드 던럽은 금속에 속이 빈 튜브를 두르고 그 속에 공기를 채우는 자전거용 공기 타이어를 발명합니다. 뒤이어 1890년 프랑스의 미쉐린 형제가 자동차용 튜브 타이어를 발명함으로써 현재의 타이어 형태가 자리 잡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진 요즘 이전 산업혁명에 대해서 듣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명품은 2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 자동차입니다. 1886년 독일의 벤츠가 최초의 현대적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후 1908년 미국의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 최초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량 생산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물건의 가격을 극적으로 낮춰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동차 시장은 자본주의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파생 산업을 이끌어냅니다. 정유, 철강, 유리, 고무 산업은 물론 배송, 후속 관리 산업 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이동 범위와 속도를 극적으로 높여줌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영토를 확대시킵니다. 물자의 이동도 용이하게 해줘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신도심 지역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로 높이가 829.8m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제다 경제구역에 짓고 있는 제다타워는 1008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타워는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이런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뤄진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콘크리트의 발명입니다. 현재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는 1824년 영국의 아스프딘이 최초로 특허를 획득하고 1828년 템스강 밑바닥 터널 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철골재에 시멘트 풀로 둘러싸 만든 철근 콘크리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1902년 건축가 페레는 프랑스 파리에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을 살려 디자인한 아파트를 건축합니다. 이후에도 페레는 경제성이 높고 동시에 눈을 사로잡는 근대 건축을 지어갑니다. 대다수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립식 건축의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류의 불의 사용은 인간 문화 발전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인류가 처음 불을 사용한 시기는 약 142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프리카에 최소 13군데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이른 것으로 케냐에서 짐승의 뼈와 불에 탄 진흙이 발견되었는데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의 배열을 보아 화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 활용은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의식, 농업기술, 요리, 전기생산, 신호전달, 상업활동, 화장, 무기로서의 활용 등 우리 주변 대부분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밤은 예전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야생의 인간들은 밤에도 활동이 가능한 맹수들에게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불과 촛불은 말 그대로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주었지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는 1800년대 초 탄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구의 초기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구와 형태가 비슷한 전구는 에디슨과 스완에 의해 각각 1879년, 1880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구의 등장 이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인류가 받는 고통도 있겠지만 인류 전체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쉽게 말해 밤낮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